작년도 얘기입니다. 2020년도 1월 초에 제가 일요일 아침, 그때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이라서 두 아들내미를 데리고 아파트를 내려와가지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목욕탕으로 덜레덜레 가는 그런 시간이었죠. 시간대는 아마 10시 정도 됐을 거고, 근데 그때 당시 전화가 한 통화 딱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딱 봤더니만 부동산 소장님인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임장 가기로 했던 그 지역의 그 소장님, 계속적으로 뭐 일주일, 2주일 넘게 동안 그분과 통화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물건지 현장 분위기도 계속적으로 말씀 잘 해주시고, 또 대구 근처도 아니다 보니까 또 먼 거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동, 호수 여기 매물 나왔던 거 혹시나 가셔가지고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없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진도 찍어주셔서 보내주시고 제가 투자자인 것도 다 말씀드리고 이런 티키타카가 다 됐던 이런 소장님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또 제 상을 더 잘 하셨던 그 소장님이 일요일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전화지,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30초 정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도 막 저 목욕탕 가고 있는데 얘들아 잠깐만 거기 서 있어 봐라 그러면서 옆에 그 아파트 안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잠깐 앉았죠. 충격받은 그때 당시에 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금요일날 봤던 그 물건 어제 그 토요일 저녁에 계좌가 나가가지고 집주인한테 계좌가 나가가지고 누구 다른 부동산 통해가지고 누가 그 계약금을 보냈대요. 사장님 계약금 받았다네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말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집을 보고 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구나. 금요일날 원래 내부 사진 말씀드렸지만 다 보고 이걸 계약금 보내야 되나 말아야 고민도 하면서 그래도 그 전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었고 투자한 뭐 사람도 그렇게 없었고 나 자신도 집을 실제적으로 사진은 보고 나서 직접적으로 내 눈을 보고 다 계약을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할 거 있나, 뭐 월요일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틀 만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채가지고 가버렸죠.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전세 대기자도 이미 있었고 주인이 급하게 파는 물건이었고 그 지역에 10년도 안 된 준신축이었고 이미 그때 그 팔았던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 전세 들어오실 분의 계약도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다가 그 매매 전세 갭 차이가 1,0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사실은 뭐 1,000만 원 정도 가격이면 그 금액이면 그 돈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뭐 억 단위 돈도 아니고 단순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누구나 있는 돈이죠. 그래서 큰 돈도 아니었고 그까지만 제가 봤더니만 1,000만 원 투자 대비한 거 가격 대비해가지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10배가 올랐더라는 거죠.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이상 올랐는데 근데 하반기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약간 여름 때문에 괜찮다가 다시 무섭게 또 올라가더라. 10년 투자 인생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가성비가 크고 좋았던 그 물건 놓치고 나서 가장 아쉬웠던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는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실수요자 뭐 합쳐가지고 분위기상 뭐 엄청나게 많고 또 부동산 소장님들도 바빠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막 문자 답도 늦으시고 막 정신없고 막 좀 까칠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근데 물건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물건도 막 걷어들이고 또 계약하러 앉은 자리에서도 갑자기 막 가격을 뭐 집주인이 막 올려버리고 아니면 나 안 판다 다시 물건 막 걷어들이고 막 배짱이죠. 완전 매도자가 우위고 매수자는 완전 밑에 있는 완전 매물도 없는데 전세까지 귀한 그런 지역 그런 상황, 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방을 보여준다 할 때 직접 가서 보면 가장 좋지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보고 나서 큰 하자가 없을 것 같고 소장님께도 부탁드리죠. 혹시나 뭐 큰 문제 있을 것이 있는지 좀 봐달라, 뭐 어떤 거 고치면 될 거라고 미리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다 파악돼가지고 주인이 계좌를 주면 감사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취소할 수 없을 만큼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그냥 가격금으로 직접 내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물건을 겟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빠르겠구나. 어떤 곳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죠. 집 내가 안 볼 테니까 계좌만 달라. 그 금액 그대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뭐 깎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격금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픈 예전의 투자 실패 이야기를 물론 이제 그 물건은 네게 아니었어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실수했을까? 왜 한 발짝 늦었을까? 하지만 다음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투자적인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투자적인 나만의 부동산 투자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급선무다. 내 투자 스타일대로, 내 투자 원칙, 내 순서대로 그래 나만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세 차익형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은 지역을 먼저 선택하겠죠. 현재 저는 이제 반대로 갑니다. 항상 뭐 지금 막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고 현재 물량이 많아서 조정되고 있거나 2, 3년 전부터 조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물량이 부족하는 지역, 여기를 먼저 지역 선정, 크게 큰 바운더리를 선정하고 나서 그 해당 지역 내에서 그래도 외곽지 말고 중심가, 평당가가 높은 지역 위주, 또 대장 아파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 1순위입니다. 물량 소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없다, 매매, 전세 둘 다 귀하다, 찾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소장님들이 말한 지역이 있죠. 그렇다면 소장님께 부탁해가지고 가장 잘 어떤 소장님이 나에게 맞는 사람, 그 소장님 빨리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1번이고, 내부 사진이라도 먼저 보여달라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잘 다행히 보여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수리해야 되는 부분까지 좀 파악해달라, 알려달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전세 매매 갭 차이 플러스 거기 들어갈 리모델링 수리 비용까지 러프하지만 계산해 놓고 순수 투자금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를 내가 하면 전세를 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고 계산이 다 나오죠. 관련돼 가지고 그 순 투자금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 범위, 투자금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면 오케이, 바로 계약금 보냅니다. 지금은요. 그 이후부터는 저도 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보수적으로 다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리스트 정해놓고 내부 사진 정해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뒤에 뭐 전세를 얼마나 맞출 것인가 다 되고 나서 수리라든지 리모델링 할 비용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 정도 내가 순수하게 내 돈이 들어가겠다고 했던 매물이 딱 정해지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제가 놓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물건들이 뭐 무조건 100% 오릅니다, 100% 성공합니다, 이런 생각 제가 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도 안 되면 포기하는 거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2020년도 1월 달에 제가 놓친 물건, 그 전에 다 분석해놓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 좀 느긋했었죠. 제가 이렇게 실패 원인을 보니까 설마 토요일 날 누가 와서 하겠어? 설마 일요일 날 하겠어? 주말에 와서 누가 하겠어? 월요일 날 직접 가서 내가 내 눈으로 그래도 확인하고, 그래, 그 다음에 계약금 넣어도 되겠지 뭐. 그때 근데 그 부동산 소장님이 다른 부동산에서도 지금 보러 온다는데요? 지금 그래도 뭐 좀 보고, 제가 일단 보고 왔으니까 계약금 넣고 직접 뭐 일요일 날 아니면 뭐 토요일 날 정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일단 그때 가격금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와서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불장, 그런 급등장에서는 전 허투루 들었죠. 장사 속이겠지. 저 부동산 소장이 아무리 나랑 친해도 에이, 빨리 계약해가지고 저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런 언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고 하겠다, 나는 그래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하겠다, 똥꼬집이었죠,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그냥 계약금을 넣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투자는 이런 계속적으로 자꾸 변하고 또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적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생존과 아마 도태가 이렇게 막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발전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각 상황별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절대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거기대로 계속적으로 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면 된다. 본인만의 투자 스킬과 원칙, 뭐 기술,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이 매뉴얼들을 딱 정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고 나서 행동하고 실천하되 뭐 이렇게 조금 뭐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피드백 받아가지고 또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고, 사람이 이제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만의 투자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젖잘싸란 얘기 있죠. 졌지만 잘 싸웠다. 후회 없는 인생을 저는 또 살고 싶고, 또 저만의 투자 루틴을 계속적으로 만들 것이고, 그 루틴이 계속적으로 미래의 나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말을 이용해서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그런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과거의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나만의 투자 원칙,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 받아서 개선, 수정해 나가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투자자의 그런 뭐 의무가 아닐까,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